안녕하세요. 사랑코치 이미입니다.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라방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로 점심 이후 잠깐 시간을 내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바빴고요. 저녁에 좀 시간이 나네요. 1000분이 넘는 분들이 인스타상에 계셔서 제가 용기 내서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사 올려주세요. 802님, 빅BS 월드님, 뷰티님, 어떻게 맛있게 식사하셨나요? 저는 오늘 혼밥이에요. 남편이 하는 유일한 취미 활동이 골프하고 마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오늘은 마작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종이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유부인입니다. 오전에는 일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잠깐 또 외출도 했고, 오후에 이제 여유 있게 넷플릭스 승부, 조은현과 이창호, 사제지간의 그 바둑 대결인데,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스승이 그 제자를 키우면서 그 느끼는 많은 감정들, 그리고 제자가 이제 성장해서 청출어람이 되었을 때 스승의 그 태도, 그리고 그거를 극복한 과정들, 워낙 그 이병헌 씨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이창호 역은 누군가 했더니 유아인 씨가 했더라고요. 유아인 씨도 연기 잘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넷플릭스 영화죠.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유진영 님이, 나침반되는 조언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영국 귀족 부인이 별장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원피스, 실크 원피스인데, 약간 빅 사이즈인데, 예전에 샀던 건데, 조금 저는 원래 이렇게 화려한 프린트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하도 저희 단골집에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 샀는데 그냥 한 장 입기 딱 좋은 옷이죠. 그래서 오늘 막 여러 또 챙겨 입기 귀찮아가지고 원피스 하나 홀라당 입었습니다. 편해요. 옷도 좋고. 지디님 들어오셨네요. 현지님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라방에 참여하신다고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라방 참여율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꾸준하게, 또, 제 방으로 보셔가지고, 다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루틴하게 진행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02님 잘 어울려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그 단골집 궁금하다고요? 동평화 시장에 있는 집도 있고, 이태원 시장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장소는 시장이지만 굉장히 고퀄의 옷들 해주시거든요. 동평화 시장에 있는 그 사장님도, 의상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옷들을 갖다 주십니다. 원피스가 편하죠. 저는 여름에는 또 원피스만 입습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여름 옷들 다 꺼내서 다 그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옷들은 작년에 보관할 때 드라이클리닝을 안 해서 약간 얼룩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둘러서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옷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래 입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다음 달 초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형태로든 안정이 좀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참 부산하죠, 마음들이. 네. 그리고 이제 뭐 7월, 8월 되면 또 기말고사와 더불어 이제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요. 맞아요.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한여름 같아서 저는 또 혹시나 해서 약간 그래도 얇은 긴팔에다가 예, 조끼 입고 나갔다가 아이고 뭐 조끼 입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너무 더웠어요. 예. 분명히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워서 우리가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정말 날씨가 우리를 약간 희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서둘러서 지금 옷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가 안정이 돼야지 국민들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예. 예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그리고 6.25 때도 우리나라를 도와줬고요. 그런데 필리핀의 이제 정치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죠. 예, 특히 아시아권이나 많은 곳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그 도우미로 예, 계약을 맺어서 많이 파견당하고 제가 홍콩 갔을 때 홍콩에 그 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여자들이 일요일 날 한칼씩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입주 도우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공원에 종일 있다가 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싱가포르였네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들을 위한 그 마켓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가 튼튼하고 잘 살아야지 국민이 예, 정말 이 생존에 위협을 안 느끼는 겁니다. 예,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형 과학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이제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라기보다는 이제 경기도에 북가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남부, 성남이나 분당 쪽, 그렇죠. 의정부 쪽, 북쪽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기 북가고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도에 인구가 많아요. 학생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과고가 적은 상태죠. 서울은 과고가 2개가 있고 보통 시도별로 과고가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굉장히 큰 면적, 많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과고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지역에서 과고가 생기는데 그 과고가 예전에 뭐 수학 중심, 과학 중심에서 이제는 정보, 예, 컴퓨터, IT, AI,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나눠요. 특화돼서. 그래서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1회를 들어가라 그래요. 1기로 가라. 많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나아가는 방향도 예, 컴퓨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강조를 예, 너무 좋죠. 경기과학고는 사실은 영재학교인데 AI, IT 쪽에 인재만을 뽑는 그런 인원을 별도로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갔다가 뭐 카이스나 뭐 포스텍이나 어디든 뭐 유니스트, 쥐스트도 다 괜찮아요. 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다면 아마 미래 인재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번에 만든 중등반 클래스 강의에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예. 고교 유형별로 영재학고도 더 증설이 될 거고요. 새로 이제 학교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과학고도 늡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외고는 이제 뭐
자유령 사립고라든가 아니면 뭐 농어촌학교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많이 바뀌어요. 광역자사로도 바뀌고요. 그리고 자사도 전국자사, 광역자사가 있다면 광역자사는 미달이 많이 나는 데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가 많고 앞으로도 저는 아마 많이 좀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재학교 과학고는 증설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좋은 겁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열심히 공부시켜서 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죠. 답이 되셨나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일에 내가, 아이들은 다 외국에 가 있고, 남편이랑 둘이 있는데, 그나마 남편도 없으면 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의 남편하고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또 제가 이제 뭐 일로 나갈 때, 아니 남편이 일로 나갈 때는 혼밥을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아직까지 어색해요. 물론 뭐 너무 뭐 일이 있을 때 저는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뭘 챙겨 먹는 거는 아무래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부실하게 먹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남편이 없다.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자식한테 매달리고 싶더라고요. 예, 나 데려가라. 나랑 같이 살아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혼자 사는 거 자신 없고 그리고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내가 더 이기적으로 해야지 내가 밥도 챙겨 먹을 거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 아직 잘 못할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막 문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당해보질 않아서 내가 만일에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조금 고민돼요. 원래 이제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같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다. 난 한국이 좋다.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편하니까 이렇게 막 잘난 척 했었거든요. 큰 소리 치고. 근데 그것도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혼자 있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이요. 평상시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러니까 다 사람이, 그 상황에 닥쳐야지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생각이 깊어지는 거겠죠.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한참 막 아이를 키우고 또 자기가 성장하고 막 그럴 나이잖아요. 저도 41살에 2년간 유학을 갔다 왔고 물론 그때는 유학 겸 이민 겸 간 거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도 유학 갔다 와서도 정말 거의 하루라도 쉰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여지껏 오래,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몸에 배웠고, 예. 오늘도 사실은 뭐 제가, 늘어지게 이제 뭐 영화 봐도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고. 근데, 그래도 수요일 날 대부분, 여러분하고 라방 했는데, 해야지라는 얘기를 또 했죠. 예. 나 이 라방이에요. 예, 우리 남편 지금 왔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지금 나이에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내가 나랑 하는 약속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켜야지만 짬이 생긴다고 하죠. 예, 그리고 나의 그 정체성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거 하고 싶은지, 나랑 어떤 약속 하고 싶은지를 한번,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노트 하셔서 그거를 지켜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뭐, 기숙학교 가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대부분 거리로 독립을 합니다. 거리로 독립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독립을 하죠. 경제적인 독립은 굉장히 늦지만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는 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온전한 내 삶을 살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참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는 분은, 이게 제가 지금 오늘 패드가 없어서, 제대로 다 써서 올리세요. 한꺼번에. 제가 띄엄띄엄 보기가 좀 어려워요. PUREO님,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예전에 이제 그 서정주 선생님이 쓴 그 국화협회에서라는 시에, 그러니까 그 옛날 시인데, 거기에서, 여자 나이 40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 시를 읽었을 때, 여자 나이 40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했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시대가 달라서 그러지만 저는 그게 여자 나이 40이 아니라 여자 나이 50이더라고요. 50이 넘어서 그 시에 있는 그 여인처럼 돼가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거의 뭐 50, 60에 우리가 더 장수시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5세 이후에 또 나의 또 다른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준비, 뭔가 전략, 계획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튼 저는 41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직업을 제가 새로 만들어서 창직이죠. 그래서 회사도 설립해서 여지껏 해오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기회가 올 것이고 이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샤론 코치를 만나서 자녀 교육도 잘 시키지만 여러분 본인들의 성장을 하기를 원해요. 나리님께서 6세 영유 2년차 리딩이 잘 안 됩니다. 음과 브랜딩이 안 되는데 이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스피킹, 리딩, 라이팅은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유치원도 재미있게 다니고 있어요. 위에는 리딩이 안 된다고 하고 아래는 또 리딩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이제 6세잖아요. 영유 2년 차고요. 그러면 5세 다녔고 6세 이제 몇 달 다녔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지금? 방법은 엄마가 그날 영유에서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해주고, 숙제도 좀 봐주고, 또 혹여 영유에서 이런 책 읽으세요 라는 거 꼭 읽히고, 지금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단계지 평가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어떻게 한 방에 배우겠습니까? 사실 영유는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영유 프로그램을 서포트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유 다녀서 영어를 잘해요 라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영유 소용없다, 돈만 버렸다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모가 많이 서포트 안 해서 그래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근데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더 이거를 계속 반복으로 연습해 주느냐죠. 그래서 영유는 별도로 선생님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영유에서 배운 거를 예복습을 충실히 하는 게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음가 브랜딩 뭐 이런 거는 뭐 말을 어렵게 하는 건데, 예, 그냥 하다 보면 는다. 예, 언어라는 게 왜냐하면 모국어처럼 배우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많이 듣고 또 들은 대로 내가 말하고 또 많이 읽어주고 그렇죠?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PUR, 예, PRO님인가요? 초사, 영수를 다니는데요. 구몬 수학, 그 다음에 구몬 국어도 한다는 얘기겠죠? 한우리 문해력을 다니고 있습니다. 구몬 수학, 국어, 한우리 문해력, 이런, 다시요. 초사, 학원은 영수, 구몬 수학, 그 다음에 국어, 한우리 문해력인데 이 국어가 구몬 국어일 것 같죠? 네. 요즘 영어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책 읽기는 다행히 좋아해요. 제가 영어 교과서를 매일같이 가르쳐야 하나 고민입니다. 엄마가요? 얘가 다니는 영어 학원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초사가 다니는 영어 학원이 미국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영어 교과서가 학교 교과서를 얘기하나요? 학교 교과서? 제가 이 질문상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초사가 지금 영어 주 2회나 뭐 수학 주 3회 정도 다니겠죠. 근데 또 구몬 수학을 또 하고 있어요. 연산을 하나요? 네. 한우리 문해력? 가지수가 많은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엄마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학교 영어를 못해서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식 영어를 엄마가 백업을 하는 거를 걱정하는 건지 그렇죠. 본인도 더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산이 끝났으면 굳이 구몬 수학을 해야 될까? 그리고 국어도 구몬을 하거나 아니면 우공비나 만점왕을 하면 되는데 한우리 문해력까지 굳이 다닐 필요가 있을까? 예, 만일에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당분간 줄여야 될 것 같다. 근데 영어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도 영어가 어려워서 얘가 이제 힘들어하는 건지 왜 시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학원에 영어 가르치는 방법이 얘랑 안 맞는지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도와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BBS님, 코치님, 선우용녀 배우분이 유튜브 보신 적, 선우용녀 씨요? 네, 유튜브 본 적이 있는지, 조식을 매일 호텔 뷔페에 가시는 거 보고 나도 재테크 잘해서 나이 들수록 저렇게 잘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들 먼저 잘 독립시키고요. 그런데 공부시키기 정말 어렵네요. 왜 이렇게 못하고 안 하는지, 코치님이 새삼 또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영상을 짤로 받고 그분이 또 해명을 했는데 그분이 매일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일주일에 한 2-3번 그 엠버서더 호텔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선우영료 씨는 젊을 때는 또 미국에서 막 그 아마 식당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부군께서도 또 사업적으로 힘드셔가지고 그렇게 막 평탄하게 사시지는 않으셨는데요. 그 따님이 그 지금 아마 한의 살 거예요. 가수 출신. 그래서 그래도 자녀들이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미국 가면 딸이 뭐 이 반지 해줬다 뭐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셨고 건강하시고 원래부터 좀 부잣집 딸이었더라고요. 이태원에 지금도 본인이 소유한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도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짬짬이 또 그리고 유튜브도 그거는 기획사에서 하는 유튜브예요. MCN에서 하는 유튜브예요. 개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선우영료 씨를 모델로 쓰고 뭐 밀라논나님이나 그런 분들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채널이 아니에요. 이름만 거는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채널은 상업적으로 할 거예요. 광고도 많이 하고, 예. 그냥 메이크 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돈이 많아도 매일 호텔에 가서 밥 먹으라 해도 막 귀찮지 않을까요? 가는 것부터가. 근데 이제, 식사, 내가 먹는 거를 제대로 먹어라라는 메시지가 더 강한 거죠. 아이들 공부시키기 정말 어렵네요. 왜 이렇게 목하고.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큰애 같은 경우도 약간 대기만성형이고, 늦게 발현된 거지, 처음부터 막 쭉쭉쭉 하지 않았고요. 또 처음부터 잘한 애들은 또 대부분 또 번아웃이 오거나, 끝까지 잘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일님이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은 되는데 리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딩이 안 되는 거는 일단 엄마가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단어 같은 것들이 얘가 부족하면 리딩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래머, 예, 문법적인 즉 글을 쓰는 게 문법이고 말을 하는 게 어법이잖아요. 이 문법의 틀 같은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도 좋아요. 그래서 뭐 grammar in use 같은 아주 쉬운 책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걸 갖다 너무 또 막 강박 있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아이들이 듣는 말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씩 메꿔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너무 어려요. 예. 아시겠죠? 유림님, 중2 딸이에요. 자사고 갈 내신이 나온다면 목동 일반고보다 전사를 보는 게 좋을까요? 새로 개설되는 영재학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의대를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포인트예요. 의대를 간다면 당연히 일반고가 제일 유리하죠. 예, 일반고. 근데 그게 아니다 한다면 전사고랑 목동 일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아니 외대부고하고 민사고 하나고 상산고를 목동 일반고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실력을 갖춰서 학교가 날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네, 영재학교도 괜찮은지가 아니라 영재학교 갈 정도 실력이 된다면 너무 훌륭한 거고 또 그쪽으로 또 이공계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뭐 하늘이 내린 기회죠. 그렇죠? 고교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도 이제, 오프 라방에서도, 외고를 갈까요, 말까요? 한참 대원회가 핫할 때, 민사고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실력을 갖추고 생각을 해라. 예. 그리고 그렇게 만만한 학교 아니다.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딸은 지금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외대부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샌프란에 가장 그 부촌이 팔로알토거든요. 거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그 IT 업계 사람들이 되게 이제 부촌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금 거기 가 있는데요. 잠깐 이제 누구 만나러 갔어요. 예. 누구 만나냐면요. 외대부고 출신의 변호사, 외대부고 출신의 IT에 있는 친구들. 예. 다 여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이제 그쪽에서 오퍼가 와가지고, 겸사겸사 갔어요. 그리고 오빠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거예요. 예. 이 전사고의 맨파워는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빅사이즈입니다. 예. 기회가 된다? 꼭 잡으셔야죠. 그렇죠?
헬로님, 저녁 라방 너무 반가워요. 그쵸. 저도 너무너무 오랜만에 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라방을 정말 10시, 11시 한 적도 있어요. 초창기에. 예, 저희 초창기, 몇 년 됐나요? 한 5, 6년 전? 코로나 훨씬 전에. 그때는 막 정말 마이크라는 개념도 없었고, 조명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핸드폰 하나 놓고 그냥, 예, 얼마나 화면이 이상했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네.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도 막 1000명씩 들어와서 이 방송을, 그러니까 초창기여서 제가 온라인 강의 초창기에 할 때 그랬었어요. 네. 지금 많이 바뀌었죠. 네. 유림님이 현재 과학고는 고2 조절로 서울대 의대 제외 인서울 의대를 많이 가던데 28년도 입시에도 유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과학고가 고2 조절은요,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 전체 인원이 다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고를 졸업해도 의대를 가는 거는 재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과학고에서 배우는 그 커리큘럼과 수능에서 원하는 커리큘럼은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과학고를 고2 때 졸업을 하고 바로 의대를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천재인 아이들이고 또 저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공계 인재가 되기 위해서 과학고를 갔는데 현실과 타협해서 의대를 간다라는 거는 걔한테도 상처예요. 예, 저는 그런 선택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해봐야죠. 예. 그리고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다. 일반화시키는 거다. 예. 그래서 입시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느 학원이나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방향도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로 뭐 시대인재 같은 데는요, 아예 특목 자사반, 이제 과고도 특목고거든요. 그런 출신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의대 출신을 위한 그런 재종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HATE님이 저녁 라방 저도 너무 좋아요. 코치님 프렌치 감성입니다. 아, 그래요? 못담의 프렌치 같죠, 오늘? 옛담에런가요? 약간 이런 옷들이 보통 서양 유화에 박물관 가면 좀 있죠? 아니면 커튼? 아니면 소파? 암체어? 이런 거? 헬로님이, 코치님, 중등만 클래스 수강 중인데, 대치동 이사 앞두고 막막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큰 자신감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중등만 클래스 오픈한 지 열흘쯤 됐나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수강하시거든요. 그 방대한 양을 제가 만드느냐고 정말 번아웃이 올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고, 장표만 아마 340페이지일 거예요. 제가 녹화만 6시간을 녹화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초등맘들, 중등맘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면 진짜 정말 많은 답이 있지 않아요? 예. 그대로만 따라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대치동에 있는 학부모, 다른 지역 학부모, 또 대치동 학원 원장들하고 다 도움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냥 엉터리로 한 게 아니에요. 다 검증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중등반 클래스를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중학교 2학년 그분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까지 진로까지 많았거든요. 예. 러브님이 그전부터 팬이었는데 부산 최선에서 강의 듣고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방 처음 들어와 봤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들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영어 수학 다 고만고만한데 사립중을 보내도 될지 고민입니다. 완전 잘하는 아이도 아닌데 가서 사립을 지원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자신감이 떨어질까 고민인데요. 일반중이랑 사립중, 그때 어떤 사립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대안학교 같은 아니면 자율학교 같은 사립, 공립도 마찬가지인데 선발형, 삼육중이라든가 화산중이라든가 국제중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그 대치동도 그냥 일반 퍼블릭인데 재단이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건지 네 그게 다시 알려주시고요. 최선학원에서 참 강의 재밌었죠. 원래 그 최선학원 원장님이 예전에 다른 어학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오래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그런 데인데 최선을 또 오픈하셔서 최선이 부산에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참 재밌었죠. 네. 저도 좋았습니다. 예. 사립중 다시 어떤 게 사립중인지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세요. 사립초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사립초랑 공립초는 진짜 달라요. 왜냐하면 사립초는 공립학교에서 하는 수업 플러스 특색 사업이라고 사립초만의 수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립초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재단이 그냥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그리고 선발형 학교는 좀 다른 거고요. 예. 요게 그냥 우리가 초등을 사립초, 공립초 하듯이 중등은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다. 나리님이 느린 것 같아서 조급했는데 코치님 이야기에 고민이 해결입니다. 6세인데 뭘 느려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쓰지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써라 이러잖아요. 제가 실패한 거 여러분 하지 말라고. 6세잖아요. YJK님의 코치님 여아 초3이고요. 문법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주말에 틈틈이 영상이나 책을 겸용해 보려는데요. 추천해 주실 영어책 또는 영상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많지 않아요. 배성기 교수가 쓴 현선의 영어학습법, 유튜브 영어학습법? 네. 그 책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표 영어라는 책도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이나 구글에서 검색해도 다 나오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아이가 그거를 얼마나 재미있게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의 또 취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퓨러님은, 다음에 질문할까요? 예. 한번 질문했으니까, 코치님 정확하고 현명하신 현답에 또 잘 배우고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그냥 한 분만 질문하고 다음에 또 참여하세요. 오늘은 제가 패드도 없어서 핸드폰을 살살 잘 올리면서요. 보통은 패드를 2개 놓고 하거든요. 예. 유림님 퇴근하고 저녁 라방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라방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제가 현실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PT를 받아요. 그러면 운동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면 완전 쓰러지거든요. 예. 좋게는 단백질을 먹고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힘들어서 자는 거고요. 아니면 보통 때 저녁은 또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일에 집중하다 보면 몇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오늘은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인맘님이 코치님 2년 만에 라이브 봅니다. 그래요. 아들 사춘기 전에 저도 열심히 입시 공부했는데 중3인 지금은 현실이 씁쓸하네요. 사춘기 정말 아이고 일반고 가려는데 내신을 생각해서 남고 가고 싶다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이제 아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편하긴 합니다. 일반고가 이제 남녀공학을 이제 엄마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더 야무지게 하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혹시 거기 가서 이성교제 할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많은 가지인데 2년 만에 라이브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도 그냥 저랑 계속
강의 들었으면 제가 많이 그래도 위로나 아니면 사춘기를 잘 견디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렸을 텐데 여튼 또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또 못하시죠. 일단은 지금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는 있냐면 그래 좋아 너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 그 대신에 우리 첫 3월 모의고사 5월 중간고사를 잘 보자. 지금이라도 연습하자. 그래서 중3 이번 여름방학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끝나고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열심히.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열심히 해서 새롭게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죠. 아이들이. 참여 인원은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올리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판단할 때가 되게 많죠. 근데 항상 누가 공부하나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누가 하지? 우리 아이들이 해야죠. 그래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때 이제 남편이 밥을 먹고 막 설거지를 해요. 그럼 저는 남편이 설거지를 잘 할 수 있게 음식물 쓰레기도 치워주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설거지하기 편안하게 주고 이렇게 보조 역할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설거지 끝나면 또 과일을 얼른 깎아서 같이 나눠 먹고 왜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용기도 되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왜 엄마는 놀고 나만 공부해 라는 마음이 안 들게 엄마가 네가 공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한다 이렇게 협조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잘합니다. 네. 헬로님 초5 여아가 수학을 실수하나 봐요. 어떻게 줄일까요? 연산 실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을 잘못 보는 실수 답답합니다. 학원 가도 상담했는데 성적은 상위권이고 차분하게 문제 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집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사춘기가 오면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럴 때는 이 문항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하기 싫어서 치밀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가 컨디션이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상위권이란 얘는 그래도 얘가 학원에 가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저는 나를 포함한 누군가가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윽박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만일에 20문항을 풀어야 된다면 엄마가 볼 때 좀 힘든 것 같은데 10문항만 해볼래? 조금 집중해서? 이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배려한다라고 사인을 자꾸 주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아니 얘가 한글을 몰라서 그걸 제대로 못 받겠냐고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배려하면서 해봐라. 이게 더 맞는 방법입니다. 네. 빅비에스님이 초사 여와 저희도 대치동에 대청존을 가려고 대치초로 며칠 있다 이사해요. 저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넘사 상위권은 아니고 독하게 공부하는 형도 아니라 무턱대고 가는 게 맞는지 막상 며칠 남기고 보니 현타가 옵니다. 엄마인 제가 코치님 말씀처럼 주도학습을 잘 도와줬어야 하는데 제가 게으르고 전력적인 이런 말은 없어요.
전략적인, 오타죠? 전략적인 똑똑한 엄마가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근데 나는, 다 결정된 거를 고민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고민은 없는 것 같아. 뭘 고민을 해? 어차피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청중은요, 대치동에서도 영어와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제일 빡세요. 예. 그래서 선행학습도 좀 해야 되고, 또 대치동의 그 중학교 수행평가 책도 먼저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그 대신에 약간 특목중 스타일로 아이들을 갖다 굉장히 훈련시키기 때문에 입결도 특목자사 입결도 굉장히 좋고요. 좋은 학교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결정하셨잖아요. 어차피 결정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와서 고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 질문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잠깐 손가락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빅베스님께 넘어갔어요. 잠깐만요. 이게 패드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서. 헬로님도 치밀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여유도 줘야 되나 봐요. 한창 수학을 할 때라 급했는데 코치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눈이 떠집니다. 예. 엄마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오늘은 초1 아빠가 저한테 상담을 신청한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빠르다. 안 오셔도 된다. 그리고 전화로 좀 팁을 드렸었는데 엄마들이 이제 마음이 막 급해요. 그리고 막 그런 거를 부추기는 많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쵸? 예. 자, 브레이맘님, 그래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코치님, 미운 사춘기. 사춘기는 미운 게 아니라, 사춘기는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기라서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그 시기에 막 선행을 달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좀 그건 아니죠. 하정님이죠. 하정로님인가봐. 코치 경기도 시흥 초3 남한데요. 코치님 강의 선택이 고민입니다. 중등만 클래스를 듣는 것이 좋을지 학령에 맞는 초등만 클래스. 초등고 클래스가 있어요. 초등고 클래스. 거기 샤론코치 클래스 들어가 보면 예비초, 초등저, 초등고 A, B, C, D 그리고 중등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초등의 과목 학습법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거가 더 궁금하면 초등고 클래스 B를 들으셔야 돼요. 예, 그걸 먼저 듣는 게 더 맞아요. 맞습니다. 찾았네요. 그래서 빅BS님은 초4에 이제 대치동으로 이제 이사 오잖아요. 대치초.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오시나요? 예, 우선미로 오시나요? 여하튼, 그렇다면, 성경 아파트 상가 쪽에 학원들 많잖아요. 대치역. 예, 거기에 먼저, 예, 조금 기본적인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맞다. 예. 조금 열심히 해야 돼요. 확실히. 대청은 좀 달라요. 휘문에 비해서 수행도 빡세고 수학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렇다. 하정루님 답이 되었죠. 네. 자, 진도도님은 초사여와 덕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덕스가 영어 소설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책이 재미있을 땐 잘하지만 책이 좀 어렵거나 재미없으면 너무 싫어합니다. 1년 정도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르고 달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번 수업 소설이 또 어렵다 보니 책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너무 힘든데 학원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게임인데 대치동에 있는 그 영어학원이나 국어학원도 마찬가지고 자꾸 교재나 책을 어렵게 돼요. 그거 왜 그러냐?
또 너무 쉬운 거 내면 엄마들이 자꾸 어렵게 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치 그 학원이 어려운 걸 하는 게 자기들이 되게 좋은 학원인 것처럼 그렇게 또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4학년은 영어의 좀 정책이거든요. 4학년 때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리딩 컴프레hension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서를 자기가 읽고 독해 교재 같은 거 많거든요. 원서 코너 책방 가면. 그리고 화상 영어로 스피킹하고 일기 쓰기만 점검하면 걱정은 별로 없어요. 아니면 그냥 리딩 독해 하는 학원으로 좀 한번 갈아서도 괜찮고, 아니면 영어 도서관도 이럴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실력이 있고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책을 읽고 독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생각도 어려워서 그래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덕스에서 선정하는 책이 얘랑 수준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당분간 영어 도서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는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어렵게 한다고 실력이 남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싫어한다. 그럼 더 손해다. 예, 더 손해다. 그리고 영어는 4학년 정도는 굉장히 정책입니다. 학원에서 특별히 뭘 해줄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면서. 근데 리딩하고 라이팅은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실력이 또 뚝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요령 있게 해라. 요령 있게. 아이가 또 너무 싫다면 싫은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얘가 괴로운 거야.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미나상님, 아이와 주간 계획표 맞춰서 공부하다 들어왔어요. 코치님 열정에 감탄합니다. 그 열정이라면 또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 저한테는 숙제고 루틴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기쁘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을 또 하나하나 해결해 드려도 좋고요. 수지님, 네, 인도에서 들어오셨네요. 예. 고민보다 고예요. 훈서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샤론코치님, 대청 중인 최강이란 말은 들었는데, 정말 꿀팁 전략 설명 짧고 굵은 한방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빅피스님, 저기, 중등반 클래스 들으세요. 거기 대청 중 내신, 다 들어있거든요. 예, 들어가 보세요. 예, 중등반 클래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예. 네. 성경으로 들어가요? 네네네네. 네. 하중로가 집 주소예요? 그럼 어디지, 그러면? 하중로가?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또. 윤우미 님이, 초이 남아 학교 같은 반에 선생님이 통제 안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몇 번 소리 지르고 폭발한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며칠 전에 바뀌었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아이가 아닐까요? ADHD던가 뭔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아이를 학교에서 사실은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그 아이를 이해시키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할 텐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면 놀랄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현상이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애를 위해한다 이런 문제가 커지는 거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다면 일부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 그런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학교에서 해결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먼저 아이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보라님이 노원 중계 7살 남아 이제 초등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반 어린이집 다니고요. 파닉스 주위에 어학원을 다니고
미술이랑 유아 체육을 보내고 있어요. 초등 입학 준비 이 정도는 꼭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보라보라님,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클래스를 검색하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와요. 거기에 예비초 클래스 있어요. 꼭 들으세요. 꼭. 네. 보라님이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강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계동인데, 중계동이 그래도 강남에 비해서는 영어는 조금 떨어지지만 수학은 또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닉스 이제 영어 시작하는 거고요. 미술 유아 체육인데 원래는 제가 7세, 8세, 9세는 제가 꼭 사고력 학원을 좀 다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학원이 있으면 넣어서 두뇌 개발을 조금 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입시에서는 이제 면접이 굉장히 강화되고 서울대가 수능을 등급만 사용하겠다고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수능이 많이 약화된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본고사 형태의 구술 면접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미래에. 그래서 두뇌 개발을 많이 하고 서술형 문제라든가 이런 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학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 초콜릿 꼭 들으세요. 네. 빅베스님이 코치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경합 상가 학원 많던데요. 저는 음마디 다함 쪽 학원을 다녔는데 말씀대로 집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 살다가 도곡동 코치님도 찾아갈 생각에 설레입니다. 그래요. 예. 환영합니다. 예. 아시겠죠? 찐도도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학원을 못 놓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명쾌해졌다고요. 하중로가 경기도 시흥이에요. 근데 도로 이름이 되게 예쁘다. 하중로. 그쵸? 예, 예쁜데요? 네. 네, 빅비에스님. 초등맘 엄청 재미있게 들었어요. 코치님 늘 정보 최강 최고입니다. 네. 중등만 꼭 들으세요. 지금 할인하니까 얼른 들으세요. 네. 러브러브님은 아이의 기질이 변할 수 있을까요? 초5 여아인데 공부에 욕심이 많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 타입이 아니에요. 공부에 욕심은 많은데, 이게 한국어가 되게 어려운 게, 공부에 욕심 많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 타입이 아니라 얘는 공부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데 꼼꼼하게 못 챙긴다는 얘기인지. 한국어가 어렵죠. 필요를 스스로 느끼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안 따라오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그럼 아이가 잘 안 챙긴다는 얘기네요. 기질이 변하죠. 어떻게 변화요? 필요에 따라. 지금은 초등학교가 시험도 안 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안 받고 아니면 혹여 받더라도 그거에 별로 내가 개의치 않으면 신경 안 쓸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나 이거는 꼭 갖고 싶어. 나 여기서 인정받고 싶어. 내가 잘하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 라고 생긴다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루에 해야 될 거는 딱 계획표대로 해야 돼요. 주간 계획표 만드셔야 돼요. 엄마 주도 학습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질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섬에 가도 혼자 잘 살아갈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사람과 어울려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칭찬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이. 그러니까 칭찬하면 쑥쑥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는 칭찬할 때 의심하는 아이도 있어요. 왜 나한테 칭찬하지?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지금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 그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러브님이 고2 큰애는 스스로 열심히 하고 둘째 공평하지 않아요. 예. 아이 둘인데 둘 다 그렇게 잘하는 집은 많지 않아요. 예. 그럼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냥 아이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요, 어떤 아이가 더 잘지 어떤 아이가 효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냥 별개를 키우라고 저는 말합니다. 쌍둥이도 다르게 키우라고 얘기해요. 유누미 님이, 예,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잘 설명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아이들은 바뀌어요. 보라님이 가까이에 플레이 팩터는 좀 약한데요. 예,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데 찾아보실래요? 다른 이야기만 볼 때마다 목걸이 귀걸이가 찰떡이라고요. 목걸이 귀걸이 찰떡이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얼마나 코디하겠어요. 이 귀걸이에다가 저 귀걸이에다가 이 목걸이에다가 오늘 제가 초이스한 겁니다. 이 진주 얘는 제가 그 제작하는 데 가서 같이 디자인한 거고요. 얘는 스왈롭스키예요. 예, 예쁘죠.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셔야지 또 제가 좋죠. 요즘 아이들이 참 인사의 소중함을 몰라요. 본보기가 되어주고자 제가 인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공부보다 삶에 대한 태도와 바른 인성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인사 잘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열심히 지금 하시는데 사실 인사는 그래요. 또 어른이 받아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른 보고 인사해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래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막 딴청 부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참 이런 건 어른이 잘해야 돼요. 내가 만일에 내 부모님 아니면 내가 어른이 먼저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어른들한테 먼저 하는 모습을 봤더니 아이들이 따라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나? 아니면 도덕을 잘 지키는가? 매너 있게 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참 잘하는 편인데, 뭐 다른 나라 외에 막 그 짤들 나오면 진짜 무례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라는 거는 남한테 하는 것이지만 내가 굉장히 그 젠틀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에 대한 뭐 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하는 태도. 어떻게 인사하는 건지 공손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예전에 왜 우리가 세배할 때 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오른손을 올려라 왼손을 올려라 뭐 이런 식.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예우,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간에 대해서 예우해 줄 때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겉에 보이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마음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부터가 되게 중요하겠죠. 명언이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코치님 평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아합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봐요. 네. 그렇죠. 예. 스왈롭스키 귀걸이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여기는 이제 이거를 제작해서 수출하던 집인데, 이게 스왈롭스키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한때 한국에서 OEM으로 많이 수출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거의 사업을 접고 막 딴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게 너무 예뻐갖고 제가 샘플로 나 이거 사겠다. 근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근데 뭐 이런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늦게 오신 분들 답답 못 드렸는데 다음에 또 제가 또 시간 내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들어오거든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들으신 분들도 강의에 거의 다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공부하시고 자료 잘 챙기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